학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다음과 같이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는 n제곱이라는 직선과 이 무리함수가 만나는 점이 an, 또 x축과의 교점인 bn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x는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직선과 이 무리함수가 만나는 점 an 플러스 1, 또 x축과의 교점 b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다음 시그마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 자, SN이라는 식을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봐야 될 텐데요. 자, 주어진 사각형을 보시면 사다리꼴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의 길이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xn제곱을 대입하시면 요 an이라는 좌표가 자 루트 n제곱이니까 n이라고 나오겠죠. 자, bn은 n제곱 콤마 0이 되겠고요. 따라서 요 an, bn 선분의 길이는 자 요 y좌표 n과 동일한 값이 되겠죠. 마찬가지요. 자, x에 n 플러스 1의 제곱을 대입해 주시면 이 점은요 n 플러스 1의 제곱 콤마 자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어제곱 사라져서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의 제곱 콤마 0이 되겠지요. 역시나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요 사이의 거리, 이 선분 길이는요. 자, 이 y좌표와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각각 아랫변, 윗변에 왔을 때 자, 높이는 바로 이 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로선의 길이는요. x좌표의 차입니다. 따라서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요. 자, n제곱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2n 플러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좋아요. 자, 이제 넓이 SN을 설정해 봅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아랫변 윗변의 합이니까요. 2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거기다 높이까지 곱할 텐데 높이도 2n 플러스 1이니까 제곱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4n제곱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2n제곱이고요. 자, 전개하면 4n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2n. 자, 1 제곱하면 1인데 2분의 1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요. 자, 이 SN을 그대로 한번 대입하여서 우리는 시그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2의 시그마 n제곱이라는 건 6분의 자,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요. 바로 2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더하기 자,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시그마 n이니까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더하기 2분의 1을 10번 더하세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주어진 계산, 단순 계산이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면 88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요. 바로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는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A, B, C 세 집합이 있고요. 함수 F는 A에서 B로 대응되고요. G 함수는 B에서 C로 대응됩니다. 근데 각각 F하고 G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할 거야. 자, 그런데 G 합성 F의 역함수 C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지요. 자, 그리고 또 두 가지 조건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주어진 그림을 봐 주셔야 되겠죠. 자, G 합성 F의 역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함수의 역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자, 우리는 G 합성 F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거는 GF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의 역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함수가 될 겁니다. 즉, 7이 3을 선택했다면 GF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3이 7을 선택한 것이죠. 자, 이렇게 거꾸로 대응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죠. 역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여튼 8이 1에 대응된다면 우리가 거꾸로 봐서요. 자, 1이 어디에 8에 대응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역시나 9가 2에 대응된다면요. 우리는 2가 9에 대응됩니다. GF2가 9입니다. 라고 이 세 등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F1이 4다라는 조건이 있죠. F1이 여기 있어요. 그쵸? 자, 이 부분이 4네요. 따라서 주어진 등식 G4가 8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G6이 9이다. 라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9가 있지요? 그래서 이 자리 F2가 자, 우리는 6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 G는 1대1 댕이니까 G6. 이 자리가 6이어야만 9라는 함수값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F2는 6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죠. 자, A에서 B로 대응되는 것이 바로 F 함수가 되겠고요. 자, F 보시면 1, 2, 3에서 4, 5, 6. 자, 어떻게 대응되는지 볼 텐데, 자, F2가 6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냈죠. 대응관계형. 자, 그 다음에 F1이 4이다 라는 거. 자,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3은 5에 대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F3이 바로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G5가 7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G를 한번 표현해 보자면, 자, B에서 C로 대응된다 라는 거. 자, 대응관계를 좀 볼게요. 자, 4, 5, 6, 7, 8, 9 대응관계 보겠습니다. 자, G를 보시면 G4가 8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G5가 7이다. 그 다음에 G6은 9인 거 확인할 수 있죠. 1대1 대응 맞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값을 보자고요. F2라는 거. 자, 2는 6에 대응되겠고요. G5요. 5는 7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6 더하기 7, 바로 13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곡선 y는 2x제곱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위에 p점 n, 2n제곱으로 좌표가 설정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p를 지나고 OP에 수직인 직선 L이 있겠고 그 직선 L에 y축과의 교점이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OP하고요. OQ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OP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자, 좌표가 있지요. 원점 0,0입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루트에 자, x좌표 차의 제곱 n제곱이고요. 자, y좌표 차의 제곱 4n 4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높은 차수를 앞쪽에 써주면 4n 4제곱 더하기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요, OQ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Q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선 L을 구해볼 텐데, 자, 이 직선 OP의 기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의 기울기는요, X값의 변화량 n분의 Y값의 변화량 2n제곱, 따라서 2n이라는 기울기를 가질 텐데, 지금 수직이니까요, 직선 L의 기울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2n분의 1이 기울기가 될 거고요. 자, 점도 있기 때문에 직선 L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기울기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n, 2n제곱이니까 x에서 n을 빼주시고 자, 2n제곱을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보죠. 마이너스 2n분의 1 x에다가요. 자, 곱해 주시면 2분의 1에 해당되겠고 더하기 2n제곱까지요. 좋습니다. Q라는 건 Y좌편 X에 0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바로 이 값. 상수항 생각하시면 0, 자, 2n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Q의 Y좌표가 바로 OQ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OQ는요. 자, n에 관한 식으로 우린 표현할 수 있는데 2n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두 선분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으니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OP 먼저 쓰시면 루트에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자, 빼기 5q니까요. 바로 2n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꼴을 봤더니요. 무한 빼기 무한꼴 부정형이 되겠고요. 자, 무한 각각 최고차항의 차수도 동일하고 개수도 동일하니까 자, 우리는 풀이법 바로 유리화를 통해서 접근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유리해주면 무한분의 무한꼴이 되죠. 자, 그 무한분의 무한꼴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답이다 라는 것까지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 쪽에 자 루트 더하기 괄호 이렇게 켤레인 거를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냐?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루트가 사라지겠고요. 자, 바로 2n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자, 분모 쪽은 자, 이 식의 켤레인 루트 4n 4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들어올 겁니다. 자, 분모 보시면요. 이 4n 4제곱은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n제곱을 뜻해요. 그쵸? 그리고 2n제곱, 분모는 최고창이 2창이네요. 그럼 분자 쪽에서 2창을 봐야 될 텐데 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완전제곱식 정리해 주시면 4n 4제곱, 4n 4제곱 우리는 소거돼서 사라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뒤 곱한 다음 2배 하시면 바로 2n제곱이 나오죠. 거기서 마이너스 있어요. n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바로 플러스 4분의 1까지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우리는 분모, 분자 모두 최고창이 2창이에요. 따라서 최고창의 개수비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최고창만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요.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2n제곱을 뜻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최고창 개수만 보자면 2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바로 3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는 거듭제곱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고요. 집합 X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스몰 x가 원소인데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는 스몰 x예요. 자, 근데 여기서 A는요, A집합의 원소, B는 B집합의 원소라고 되어 있고요. X는 실수이다.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인 X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X의 A제곱이 B일 때 우리는 X는 B의 A제곱근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수인 것을 원하니까 B의 A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거를 원소로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살펴볼까요?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했을 때 떠올라야 되는 거는, 자, A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것, 홀수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개념을 정리해 드리자면 A가 바로 홀수일 때는요, 홀수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B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상관이 없지요. 그때 X는 그대로 바로 A제곱근 루트 B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몇 개? 한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A가 짝수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거라는 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B가 양수일 때는요, 즉 양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두 개가 있지요. 뿔마 루트요. 뿔마 A제곱근 루트 B가 되겠고요. 자, B가 0일 때는 당연히, 자, 0의 A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그냥 0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자, 이때는 두 개, 자, 이때는 한 개. 자, B가 음수일 때, 자, 음수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개념을 알아둬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X의 원소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B의 A제곱근 중 실수인 거, A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나눠야 돼요. 자, A가 될 수 있는 게 3과 4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3일 때는 바로 홀수일 때가 되겠죠. 그때는 모두, 자, 우리는 X가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세제곱근 중 우리는 실수인 거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이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자,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의 세제곱근이요. 그 다음에 9의 세제곱근, 이렇게 표현해서, 자, 우리는 4개의 원소가 나오겠네요. 자, 근데 A가 4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짝수일 때니까 우리는 0은 없네요. 그죠? 따로. 그래서 양수일 때만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 거고,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가 4,
내제곱근 중 실수인 건요. 음수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고 양수인 이 두 개야. 즉 x가 될 수 있는 거는 4제곱근 루트 3, 또 4제곱근 루트 9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수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짝수 제곱근이니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 존재하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집합 x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써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해서 쓸까요? 그럼 4제곱근 루트 3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3.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제곱근 루트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제곱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기억 볼게요. 자,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이 원소로 있냐라고 하는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오른보기가 되어 있고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요. 지금 세보시면 몇 개? 8개 맞죠? 그래서 니은 오른보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x의 원소 중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양수인 원소만 선생님 빨간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음수지요. 그래서 탈락. 음수, 탈락. 자, 양수, 그 다음에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요. 자, 양수인 건 4개가 되겠네요. 자, 이 4개의 원소의 곱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 자, 곱해볼게요. 자, 분수 지수 바꿔주시면 3의 3분의 1 제곱이 되겠고요. 곱하기. 자, 여기는요, 9가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3분의 2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자,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4분의 2제곱인데 약분해주면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수 모두 더해 보셔야 되겠죠? 자, 3분의 1에서 3분의 2 더하면 1이에요. 1 더하기. 자, 4분의 1, 2분의 1 더해 주시면 4분의 3이겠죠. 자,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요. 4분의 7 제곱이 되겠고, 자, 이거를 우리가 자, 이렇게 근호를 써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것도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골라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과 관련된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n분의 1로 주어졌을 때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가와 나의 빈칸을 추론해 보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자연수인 1에 대하여 우리는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각각 n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까라는 게 가입니다. 자, 그럼 좌변에다가만 한번 넣어볼까요? 자, n에 1을 대입해 주시면 k가 1서부터 1까지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냥 첫째 항만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a1, a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a1은요, 주어진 일반항에 n에 1을 대입해 보시면 1이 되겠고, 자, a2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바로 4분의 1이 될 거야. 아, 그래서 가에는 4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 가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4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p가 4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n이 m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하나 올린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주며 우리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 식변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n이 m일 때 성립하는 식이, 즉 n자리에 m을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자, 했을 때 m 플러스 1일 때 해당되는 거, 자, 이렇게 항넘버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자,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겠죠. 즉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인데, 자,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n 플러스 1번째는 그대로 대입해서 이렇게 항으로 써준 것 뿐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식과 또 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한 거냐? 자, 쌤이 박스 치고 있는 이 부분이요. 앞서서 위에 등식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다. 이 좌변 대신에 우변 이렇게 3개를 써준 게 여기까지. 자, 이게 3개, 이 3개가 똑같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식 밑줄 그은 거 그대로 따라서 내려온 거죠. 그럼 등식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요. 봤더니요. 똑같은 항, 또 똑같은 항이고요. 자, 여기서 요 두 개는 지금 위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m 플러스 1. 자, 요 n자리에 m 플러스 1 넣어주고요. 직접 대입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요 파란색 밑줄 그은 부분도요. am 플러스 1이니까 n자리에 m 플러스 1 넣은 거. am 플러스 2면 n자리에 m 플러스 2 넣은 거. 식 그대로 그냥 쓴 거에 불과합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 변형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줄에서 이 줄로 어떻게 식이 변형됐냐.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봤더니요. 앞서서 자, 이게 똑같은 항인가 봤더니 원래 n번째까지였는데 m 플러스 1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주어진 값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이 파란색 밑줄 그은 게 식변형을 한 거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식이 변형될까를 보면 됩니다. 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분수를 보시면 분모가 고백골이에요. 자, 고백골을 분리하는 바로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식을 변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식 하나 체크할까요? ab분의 1. 자, 분리할 때는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1이니까 이 부분 생략 가능하고요. 자, 앞에 거분의 1, 자, 그 다음 빼기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만 지금 식변형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요. 전개해 주시면 바로 m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근데 m 플러스 1분의 1이요. 바로 우리는 a m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어요? 자, 식을 하나 쓴 다음에 보여드리죠. 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항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항의 제곱하면 m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자, m 플러스 1, m 플러스 2 분의 2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항이요. 바로 요 n자리에 m 플러스 1을 넣은 a m 플러스 1이라는 항의 제곱이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a m 플러스 2라는 항의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했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 m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쌤이 체크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요 식이요. 자, 쌤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요 식과 요 식은요. 자, 우리가 결합할 수 있겠죠? 자, 요 파란색 더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는 n번째까지였는데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요. 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이요. 또 매칭하겠습니다. 자, 쌤이 네모 박스 치고 있어요. 이 식하고요. 자, 요거요. n 플러스 2번째 항의 제곱이요. 역시나 이거는 m을 대입하면 마지막 항이 am 플러스 1의 제곱인데 am 플러스 2의 제곱까지 있으니까 이 둘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시그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는 C였고요. 자, 그러면 요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자, 요 두 식인데 바로 이 식입니다. 선생님 밑줄 긋고 있는 이 식과 바로 이 식이 2로 묶였구나라는 거야. 자, 그럼 보시죠. 이 두 식이에요. 잘 보세요. 2로 묶였습니다. 그럼 요 식은 m 플러스 1분의 1 빼기 1로 들어가 있고 2로 묶였으니까 마이너스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건 중괄호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네요. 자, 이제 나에 들어갈 건 뭐였냐 라고 했을 때 쌤이 체크하고 있는 이게 바로 나에 들어갈 겁니다. 아, 나에 들어갈 식을 우리는 구해냈어요. m 플러스 1, m 플러스 2 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푼 겁니다. 사실상. 근데 마저 설명을 해드려 보면 자, 주어진 식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쵸? 자, 이 식 자체가 바로 이 등식에서 n자리에 뭘 넣은 거? n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요 우변에 대한 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 즉 m일 때 성립한다고 정했더니 하나
항넘버를 올린 n 플러스 1대로 성립하니까 모든 자연수에 n에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빈칸만 추론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나의 알맞은 식. 자, 이 식을요, fm이라고 하자라고 문제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f14분의 p를 구해봐라. 자, m 자리에 1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바로 16분의 1분의, 자, 바로 p니까요, 4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법무수 계산에서 안쪽 곱한 거 4분의 바깥쪽 곱하면 15 곱하기 16이요. 자, 4하고 16하고 약분하면 15 곱하기 4네요. 따라서 60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드려보면, 자, 항넘버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 극한 값은 바로 공비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공비가 r로도 나오지만 보통은 r제곱으로 주로 나오니까요. r제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주어진 값 무한대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a는 양수하고 좀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1보다 작은 걸 무한히 곱하면 어떻게 되죠? 0에 가까워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일 때, 즉 r이 1일 때나 혹은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는 우린 짝수제곱 1이 되겠죠. 따라서 각각 이렇게 초항에 가까워진다. 즉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나누어서 접근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가지고요. AK라는 K에 관한 식을 구해봐야 될 텐데, 자, 극한을 계산해봐라. 극한 입장에서는 N이 변수입니다. 근데 그 N이 어딨나 봤더니 N이 지수에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변수가 지수에 있을 때 우리는 공비라고 하고요. 보면 알겠지만 n 앞에까지 잡아서 r제곱이 공비.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n 앞에까지 잡아서, 자, 이 두 개의 항 보이시죠? 이 두 개의 항은 공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0분의 k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요 두 개의 항 보이시죠? 역시 등비가 되겠고요. 공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0분의 k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이제 풀기 위해서 지울게요. 자, 각각 서로 공비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10분의 k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k가 자연수니까 음수 파트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ak가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자, 첫 번째 범위는요, 자연수 k가요. 자, 0보다는 큰 자연수니까요, 또 10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가정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10분의 k 자체가요. 자,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은. 자, 이 공비가 1보다는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이 극한이 다음과 같이 0에 가까워지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등비수열이 각각 리미트, 극한값이 0으로 갑니다. 전부 다 4개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분모에 1만 남죠. 즉 계산해보자면 0 더하기 0 더하기 1분의, 자,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라고요. 자, 0이죠 이거. 자, 정정하겠습니다. 여기도 0이에요. 자, 그럼 분자는 0이고요. 분모는 1이죠. 그러면 0이겠죠. 그래서 이 값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구간 가기 전에요. 바로 이거 볼게요. 자, K가 11대를 따로 보자고요. K가 10이면 요 10분의 K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분의 K가 1이에요. 1의 2n제곱,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1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자, 1을 무한히 곱해봐야 1이에요. 따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자, 따라서 3분의 3이니까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K가 10보다 클 때를 봐줘야 되겠죠. 자, 이 범위라는 건요, 바로 10분의 K, 공비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쵸? 아,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우리는 각 항,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각각 공비가 다르다고 했죠?
자, 그래요. 공비가 10분의 K인 다음과 같은 두 개. 자, 다시 한번 써드려봐야 되겠네요. 자, 10분의 K가 되겠지만 요 두 개의 등비수열은요. 공비가 10분의 K의 제곱이에요. 이해하죠? n 앞에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자, 요 네 개 모두 무한대로 가더라도 우리는요. 자, 이렇게 공비가 더 큰 거. 자, 10분의 K가 1보다 큰데 1보다 큰 수보다도 그 제곱이 더 크지요. 그쵸? 자, 그렇다면 똑같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무한대, 양의 발산으로 하는 무한대에 비해서는 이거는 숫자에 가까운 수. 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세 개를 다 무시할 수 있네요. 그래서 가장 우리는 공비가 큰 것들만 가지고 마치 최고차의 개수비 하듯이 약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10분의 K의 2n제곱, 10분의 K의 2n제곱이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10분의 K의 1제곱, 즉 10분의 K에다가 2를 곱한 5분의 K 값만 나올 겁니다. 이해가 하셨죠? 좋아요. 자, 물론 정석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 이 더 공비가 큰 이 항으로 10분의 K의 2n제곱으로 분모분차를 모두 나눈 다음에 가도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일일이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가장 공비가 큰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K가 나왔어요. 이제는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 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가요. 즉 한 넘버인데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는 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더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9항까지는 값이 0이니까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제10항이 얼마? 1이 됩니다. 그러면 1에다가요. 자, 그 다음에 제11항부터는 5분의 K가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시그마 K가 11, 제11항부터 20항까지는 5분의 K라는 일반항에 대입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 봅니다. 5분의 11 더하기 5분의 12 더하기 5분의 13 이런 식으로 가겠죠? 쭉 가지고요. 우리는 5분의 20까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자, 분자 보시면 자, 11서부터 20까지 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분자 보시면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1이요. 우리가 보통 등차 수열은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지요. 자, 10이라고 20하고 더해 보시면 바로 31. 마찬가지 12하고 19 더해 보셔도 31이지요. 아, 그래서 이 분자만 따로 계산하면 31이라는 게 자, 총 11부터 20까지는 10개예요. 근데 둘씩 묶었더니 31이 총 5묶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55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자 계산한 거예요. 이게 1 더하기 5분의 155고요. 자, 위쪽에 좀 계산할게요. 자, 5분의 155가요. 5, 35, 5는 5. 자, 좋습니다. 1 더하기 31이니까 32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계산 결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등비급수와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직접 읽어보시고 문제 파악은 해보시고요. 자, 했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1의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R2에서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의 합을 또 S2라고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리미트 SN, SN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는 이렇게 색칠돼서 나오는 도형 점점 크기가 줄어들겠죠.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이 도형의 넓이에 무한히 더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한 등비급수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유형 자체가 1-r분의 a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r은 바로 공비가 되겠죠. 자, 근데 넓이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비 r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길이 b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길이 비율에 제곱을 해주면 넓이 b가 나와서 공비가 된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어요. 자, a는 첫 번째 항, 여기서는 S1의 넓이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그 두 개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S1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한 배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럴 때 반원이 이렇게 내접해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 또 정사각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요. 자, 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4분원의 넓이에서요. 자,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직각 2등변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넓이의 2배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직각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P1, O1이라는 이 선분 길이요. 즉, 반지름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의 반지름 바로 R1이라고 한번 놓고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잡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4잖아요. 자, 그렇다면 쌤은요, 이렇게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파란색 길이는 1대 1대 루트 2. 자, 바로 요 길이가 4 루트 2에 해당되는 길이겠죠. 그쵸? 자, 근데 이걸 R1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정사각형에서 자, 이렇게요. AO1이라는 이 길이는요. 자, 1대 1대 루트 2. 자, 여기도 R1이니까요.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루트 2R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거기서 자, 이 점 바로 빗변의 중점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빗변의 중점에서 그대로 내렸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즉 이 길이가 R1, 그럼 이 길이도 R1, 그럼 이 길이도 R1에 해당되겠죠. 그럼 보세요. 자, R1하고요. 루트 2 R1하고 더한 게 바로 4 루트 2에 해당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루트 2 R1과 R1을 더한 것이 바로 4 루트 2다라는 걸 통해서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네요. 루트 2 더하기 1 R1이 4 루트 2입니다. 따라서 R1의 값은요. 자, 루트 2 플러스 1 분의 4 루트 2. 분모 유리화해 주도록 할게요. 자,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주세요. 그럼 분모는 1이 되니까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분자는요,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면 바로 8 마이너스 4 루트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지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면 이 4분원이요. 자, 바로 파이 R1의 제곱 이 원넓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바로 4분원이 되겠죠. 거기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한 것. 자, 이게 바로 빗금친 부분인데요. 그거의 2배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R1을 대입하여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R1 여기 있죠. 그럼 그 계산 결과를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째 항 S1이 되겠고요. 자, 이제 공비를 구해봐야 돼요. 자, 공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줄어든 길이 B를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공비를 구해야 될 거냐? 자, 4라는 원래 정사각형이 있었죠? 그 정사각형 안에 다음과 같은 도형이 나왔다면 그 다음 봤더니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줄어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안다면 4에서 얼마로 줄었는지 그 비율을 알 수 있겠죠. 좋아요. 근데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앞서서 우리가 이 대각선이 바로 R1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1대 루트 2니까요. 자, 이 길이는 바로 루트 2분의 R1에 해당되는 길이겠고요. 자, 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구한 겁니다. 자, R1 자리에 8-4 루트 2를 그대로 자, R1 우리가 구한 거 대입해 주시면요. 자, 여기서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2분의 8 루트 2 빼기 8이 되겠고, 자, 약분해서 우리는 4 루트 2 빼기 4다라고 정리해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변 길이를 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비는 기존에 있는 길이가 정사각형 4라는 한 변 길이였는데, 자, 나중 길이는 4 루트 2 빼기 4로, 즉
처음 길이분의 나중 길이 이러면 길이 비율이 나오는 거죠. 줄어든 길이 비. 자, 거기에 제곱을 하면 넓이 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 바로 공비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됐네요. 자, 마무리 계산을 좀 해보죠. 자, 이렇게 등비급수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자, 이 리미트 sn의 값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 계산을 좀 할게요. 1 마이너스 자, 공비여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자, 첫째 항 우리가 S1이라고 했죠? 여기 있습니다. 16 파이 마이너스 2의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라는 거. 자, 이 식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죠. 계산은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결과 뭐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바로 8 루트 2 빼기 8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결과로요. 자, 이제 비교만 해보시면 되겠죠. 자, 파이 마이너스 2 그대로고요. 자, 8하고 8이니까요. PQ가 둘 다 8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PQ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PQ의 합은요. 88 더하니까 16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과 수열의 합과 관련된 통합형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좌표 평면에서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연립부등식의 영역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자, 일반적으로 격자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격자점의 개수를 세봐라 라는 것이죠. 자, n이 1일 때 격자점의 개수를 a1, n이 2일 때 격자점 개수를 a2 이렇게 했을 때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합을 구해봐라. 자, 항이 20개입니다. 다소 많죠. 따라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연립부등식 x가 0 이상, y가 0 이상, 그리고 주어진 직선 아래 부분. 자, 선생님 비금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영역에 있는 정수, 정수의 점의 개수를 세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등호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은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세보도록 할 텐데, 자,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직접 대입해 보는 거야. n이 1일 때 격자점 개수가 몇 개인지 세보자고요. 자, n이 1이면요. y절편은 2분의 1에 해당되겠고요. 자, x절편은 1입니다. 따라서 x좌표가 0일 때 격자점은 0,0밖에 없네요. 그쵸?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0,1은 더 위에 있죠? 이 영역 내에 있는 거는 x가 0일 때 1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도 역시나 한 점 있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 자, 이걸 2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규칙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1개, x가 1일 때 1개, 그래서 1개, 1개 합.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쓰셔야 규칙이 보여요. 자, 그러면 n이 2일 때 격자점 개수를 또 세보자고요. 규칙을 발견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에 2를 대입하시면 y절편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n에 1 대입했을 때와 다르게 y절편이 이제 정수가 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x절편은 2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라인이요. x가 0일 때는 0,0 하나, 그리고 또 그래요. 바로 0,1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존재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는 얼마? 저 1의 한 가운데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그쵸? y값이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만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까지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요.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거꾸로 써볼게요. 한 개,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n이 이제 3일 때도 한번 해보죠. 규칙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n이 3이면 y절편이 2분의 3이고요. 자, x절편은 3이 되겠죠. 자, x가 0일 때는 몇 개냐? 2분의 3이 1.5이기 때문에 자, 0,0하고요. 0,1 이렇게 두 개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요. 자, 이렇게 해서 1,0이라는 점 하나 하고요. 자, 여기다가 x에 1 대입해 보시면 요 y 값이 얼마예요? n에 3 넣으시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 바로 2분의 2여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요. 요 점이 바로 1,1에 해당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높이가 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가 1일 때도 두 개 나와요.
그러면 x가 2일 때는 1개 나오겠네요. 그쵸? 2,0. x가 3일 때도 1개. 자, 그럼 거꾸로 세보면 1개, 1개, 2개, 2개. 자, 그래서 1개, 1개, 2개, 2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규칙이 보이지 않으세요? 1, 1, 그 다음에 또 2, 2, 그 다음 또 3, 3, 4, 4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n이 4일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예측한 대로 개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죠. 자, 보시면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홀수계 1, 1, 2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제 A4가 쌤 생각에는요. 1, 1, 2, 2, 3 이렇게 합이 나오면 규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그런지 보죠. 자, n에 4를 대입하시면 y좌편 2고요. n은 2가 4가 되겠네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0,0, 0,1, 0,2 이렇게 3개 존재해요. 그쵸?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요. 자, 1,0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 이렇게 해서 2개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요. 자, 역시나 2,0, 2,1 이렇게 2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3,0 하나, 또 4,0 하나 이렇게 그래서 1, 1, 2, 2, 3 1, 1, 2, 2,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n이 5일 때 직접 해보셔도 되겠고요. 해보시면 1, 1, 2, 2, 3,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이런 식의 규칙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의 규칙이 다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요. n의 2k-1 바로 k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요. 2k-1이라는 건 바로 홀수 항넘버를 가지고 있는 일반항을 보자라는 거야. 즉 A1, A3, A5 이렇게 보자는 거죠. 됐죠? 자, 이거는요. 1 더하기 1 바로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짝수계가 있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럼 마지막 수 끝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3일 때는 2로 끝나죠. 또 5일 때는 3으로 끝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항넘버에다가 1 더하면 4죠? 그거의 절반이 2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항넘버에다 1 더하면 6이죠? 그거의 절반이 3입니다. 아, 마지막 수는 이 항넘버에다 1 더해서 그 절반의 값으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보시면 이 항넘버에다 1 더하면 2k. 그거의 절반이니까 k로 끝나요. 그래서 k, k 이렇게 두 개 있고 끝나죠? 자, 그러면 1서부터 k까지의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k까지 더해주시고 그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서부터 k까지의 합을 우리는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의 k 플러스 1 즉 k제곱 플러스 1이 다음과 같이 홀수번째 항의 일반항이 되겠죠. 자, 그럼 짝수번째 항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요. A2, A4 이렇게 보자는 거야. 됐죠? 자, 그랬을 때 A2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홀수계로 끝나요. 자, 마지막 숫자가 계속 2개씩 더하다가요. 마지막 숫자는 하나만 더하는 구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지막 숫자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4일 때는 3, 그쵸? 2일 때는 2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요. 요 바로 항넘버의 절반 바로 2죠. 거기다 1 더한 거야. 항넘버의 절반 1에다가 그 2를 더한 거죠. 즉 항넘버의 절반에 1 더한 값이 마지막이다. 즉 그러면 1 더하기 1, 뭐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가서요. 마지막 수는 뭐겠어요? 이거의 절반 k 거기다가 1을 더한 k 플러스 1로 끝나요. 즉 k까지는 2개가 있고 거기다 k 플러스 1만 1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 2개 그리고 2 2개 그래서 k 2개 이렇게까지 한 게 자, 이 값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k제곱 플러스 k라고 우린 앞서서 구했고요. 거기다가 k 플러스 1 하나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자자학수번째 항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가지고요. 시그마 자,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합은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홀수번째항, 짝수번째항 이렇게 나열해 보자면 k에 1을 대입하면 a1 더하기 a2
그쵸? 2를 대입하면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10까지 더하시면 A19 더하기 A2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제20항까지 합과 동일하겠죠. 자, 이 시그마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냐? 자, 주어진 식 둘의 합이겠죠? 자, 더해주세요. 그러면 2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요. 자, 시그마 계산해서 시그마 2에 6분의 자, 10에 11에 2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에다가 시그마 K니까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1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10이 되겠죠. 자,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바로 94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